지금까지 나는 영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약 4,500만 원의 수익을 냈어. 물론 영어를 완전히 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 또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낸 분들도 많아.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중인 내가 비교적 실현 가능한 수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나는 2016년부터 영어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레스토랑 서버, 회사원, 통역, 과외 등을 거치면서 말이야. 한때는 유료 영어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어. 수익률은 크지 않았지만 흔히 무료로 이루어지는 영어 모임을 유료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 어제는 새로운 과외 상담을 한 분 해드렸는데 상담이 끝나고 내가 그동안 영어로 돈 번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 오늘은 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 단, 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로 돈이 벌리지는 않아. 그건 사기지. 하지만 영어가 돈이 되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어. 여기에는 운도 작용할 것이고 사람마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거야. 궁극적인 실천은 본인의 몫이야. 나는 그 실천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첫 번째, 영어를 잘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영어로 돈을 벌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그럼 얼마나 잘해야 될까? 원어민이 돼야 될까? 토익을 만점 받아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어. 상대적으로 잘하면 돼. 뭐라고? 상대적으로 잘하면 된다고. 그럼 그 기준은 누굴까? 바로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돼. 너의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또는 너의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영어 실력이 높으면 돼. 통역을 한다고 해볼까? 통역의 경우는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거나 통역을 전문으로 할 제3자가 필요한 경우겠지. 이때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하는 수준이란 영어를 구사하는 원어민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일상적인 대화라는 기준보다는 영어를 잘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경우에도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긴 힘들어. 구직 광고 내용을 봐도 영어로 원활히 소통이 가능한 자 따위의 기준이 붙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정도지. 또는 어학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익 950점 맞는 사람도 정작 말할 땐 어버버 하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봤지. 중요한 점은 영어를 잘해야 하고 그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거야. 상대적이라고 하니까 더 감잡기가 힘들다고? 오늘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뤄볼게. 두 번째,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기. 영어로 돈을 벌려면 상대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일이 비교적 수월할까? 세상에는 영어로 돈을 버는 수많은 일이 있어. 영어 번역을 하거나 전문 통역 일을 할 수도 있고 영어를 직접 가르칠 수도 있겠지. 문제는 고수익의 일일 경우는 진입장벽이나 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이제 막 영어로 돈을 벌어보려는 거라면 당장 시작하기 쉽지 않겠지. 그래서 나는 쉬운 길을 찾았어. 영어도 연습하면서 돈도 벌면 좋겠다. 그럼 영어를 쓸 수 있지만 영어만 쓰지는 않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알바 구인 공고를 찾아보다가 근처 레스토랑에서 나온 공고를 봤어.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대. 그래서 바로 지원했고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페루 출신이신 거야.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시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에 한국어는 초급에서 중급 단계. 사장님이랑 대화를 할 때는 주로 영어를 써야 했고 손님들이랑은 한국어 영어 섞어 써야 했어. 내가 딱 원하던 일이지. 물론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할 수는 없어. 중요한 점은 영어를 쓰긴 하되 부담이 적은 일로 시작한다는 거야. 영어를 더 공부해서 더 잘하게 된 다음에 시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이상적으로 좋지만 자칫하면 일을 시작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필요 이상의 실력을 쌓을 수도 있어. 욕심을 낮춰서 빨리 시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야. 세 번째, 일은 일이고 영어는 언어일 뿐이다. 지금 영어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영어로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건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영어는 언어고 우리가 하는 건 결국 일이야. 영어는 엄청 잘하는데 일은 개 못해. 그럼 영어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수업 준비도 못하고 학생 관리가 어설프면 어떨까? 영어 통역을 하러 갔는데 뭔가 허둥대고 사람 대할 줄 모르면 되겠어? 번역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나을 수 있겠다. 물론 일에도 일머리를 포함해서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영어는 결국 일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고 본질은 일이지. 일을 잘해야 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지? 네 번째,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 자, 이건 2번과 관련된 내용이야. 1번, 3번은 실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2번, 4번은 기회에 대해 다루고 있어. 쉬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자. 그럼 그 다음은? 아니 애초에 쉬운 일조차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앞에서 언급한 레스토랑 알바 있잖아. 내가 그냥 쉽게 구했을까? 여기서도 뭔가 남달랐으니까 뽑힐 확률이 올라갔겠지? 에이, 그건 알바니까 쉽게 구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나는 레스토랑 알바 이후에는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서 도쿄에 날아갔어. 거기에서 5개월 동안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곧바로 올림픽 일을 시작했어. 올림픽 일은 일본에 가기 전에 미리 구했지. 올림픽 일이 끝나고 뮤직 페스티벌 일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페스티벌 일을 찾아다니면서 했고 대부분은 통역하는 일이었어. 이렇게 영어를 쓰는 일을 꾸준히 찾아다녔어. 그렇다면 영어를 내세워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지. 흔히 이력서에 영어 시험 점수를 적어놓거나 자기소개서에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좋아한다고 어필하겠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영어를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잘하는 영어로 그냥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 쓴 이력서를 보내고 커버레터를 쓰고 영어로 말을 했어. 얼마 전에는 영어로 된 포트폴리오도 만들었어. 생각보다 내 영어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 누군가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야. 제 시험 점수가 얼마예요? 제 영어 점수가 얼마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도 크더라. 아무튼 본질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 방법이 있다는 거야. 영어를 쓰는 일에서도 말이야. 5번째, 일단 뭐든 한다. 영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일단 뭐든 해야 돼. 영어를 일단 잘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하던가 영어로 된 책을 읽던가 영어를 쓰는 친구를 만들던가 해야겠지. 일단 해보고 짱구를 굴리고 방법도 찾아보고 피드백도 얻고 고쳐나가야지. 생각만 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네이티브 스피커고 토익 만점이고 크리스찬 벨 뺨치는 영어를 구사하지. 일단 뭐든 시작했으니 시행착오도 생기고 이런 영상도 보면서 어떻게 영어로 돈을 벌까 고민도 하는 거지. 물론 생각만 하면서 유튜브만 보는 상황도 생겨.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오늘 당장 뭔가를 해봐. 작고 사소할수록 실행에 옮기기 좋아. 평소 궁금했던 걸 댓글에 물어봐도 되고 읽으려고 했던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생각해뒀던 알바나 회사에 지원한다든지 나도 생각만 하면서 흘려보낸 시간이 많아.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간이 아깝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돈도 벌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벌 예정이야. 무엇보다 영어 실력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오늘 영상 봐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